왜 노래라도 부르시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장 안에 울렸습니다. 비웃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설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통역하러 나왔습니다. 중졸 주제에 무슨 통역이야, 통역은. 그 순간 설인은 통역하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설인을 쳐다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시면 따뜻한 인사 올리겠습니다. 봄볕이 막 들기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한그룹이 프랑스 글로벌 기업과 대형 계약을 앞두고 마련한 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로비 곳곳에 흰 백합과 장미로 꾸민 꽃 장식이 놓이고 흰 장갑을 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강한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이른 아침 햇살이 길게 뻗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세워진 고급 화분들 사이로 직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한설인이 있었습니다. 검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설인은 행사장 입구 한켠에서 혼자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혼자 호텔에 먼저 도착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입구 왼편에 세워진 꽃 장식대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설이는 말없이 다가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침대를 바로 세웠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수평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조금 더 고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설인의 손끝이 조용히 그것을 제자리로 맞췄습니다. 귀빈용 좌석 번호가 적힌 카드가 뒤집혀 있는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인은 하나하나 뒤집어 반듯하게 세워뒀습니다. 손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였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던 호텔 직원 하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직원분이세요? 설인이 멈칫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행사 측 가족입니다. 직원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설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체크리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날 밤 설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행사 순서, 좌석 배치, 통역 대기 위치, VIP 동선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메모였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7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늘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낮고 날이 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가 짙은 자주색 재킷 차림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뒤로 행사 담당 직원 둘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설인에게 곧장 꽂혔습니다. 설인 씨,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꽃 장식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요, 어머님. 안내문도 밀려 있길래 맞춰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가늘어졌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당신이 나서요? 중졸 주제에 괜히 나섰다가 일 더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주변에 다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귀빈 두세 명이 슬쩍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뺨이 살짝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서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서두르는 걸음으로였습니다. 여보,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그러질까봐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을 살았으니까요.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어떤 표정으로 하는 말인지, 이제는 설명 없이도 알았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 강도영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회사 임원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된 34세 남자였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네이비 정장 위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행사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시동생은 서린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린이 손에 쥐고 있던 행사 체크리스트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었습니다. 죽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옆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집었다 내려놓은 것인지 버려둔 것인지 모를 동작이었습니다. 서린 쪽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린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서린이 해온 일들이 늘 그랬습니다. 말없이 채워놓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잠시 뒤 행사장 바깥에서 직원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VIP 차량이 예정보다 20분 일찍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시동생이 빠르게 직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다 말고 서린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린 씨, 당신은 입구에서 코트나 받아요. 그게 맞겠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7년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 몇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였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빈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기자들이 진입로 쪽으로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강한 그룹 사람들이 환한 조명 아래 모여 웃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환한 빛의 한가운데서 서린만 혼자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양손을 모은 채 코트를 받기 위해 서 있는 그 자리는 행사장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멈췄습니다. 입구 안내 데스크 한켠에 행사 자료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움직이다 두고 간 듯 비닐 포장도 채 뜯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린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닐을 살짝 들추자 서류 첫 장이 보였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천천히 첫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오랫동안 쓰지 않았지만 잊은 적은 없는 언어였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서린의 눈이 서류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구 안내 데스크 한켠에 서서 비닐을 걷어낸 서류 묶음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코트를 받으러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첫 장부터 프랑스어가 빼곡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사용될 계약 관련 자료인 듯 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소리내어 쓰지 않았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익어온 언어였으니까요. 서린의 아버지는 작은 무역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해외 거래처를 직접 만나러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따로 통역을 쓸 여유가 없었던 아버지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언어를 익혔습니다. 서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그 현장을 따라다녔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프랑스어, 영어가 뒤섞여 오가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뜻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보이고 문장의 흐름이 잡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오가는 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살면서 몸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뒤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서린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도우며 생계를 버텼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서린의 꼬리표가 됐습니다. 중졸. 그 두 글자가 7년 내내 서린을 따라다녔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명절 자리에서도 오늘 아침 입구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서린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에서였습니다. 서린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프랑스어 원문을 먼저 읽고 그 옆에 병기된 영어 번역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첨부된 한국어 번역문을 읽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이건 뜻이 다른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은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어 원문에서 영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가 한국어로 옮겨지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다루는 문장이었습니다. 원문에서는 한쪽이 단독으로 지는 책임이었는데 번역된 한국어에서는 양쪽이 함께 나눠지는 것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약 현장에서 이 문장이 그대로 쓰인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한 그룹 쪽이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갔던 무역회의 자리였습니다. 서린이 12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프랑스 거래처 사람이 영어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통역사가 한국말로 옮기면서 숫자 하나를 살짝 다르게 전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들여다보던 서린이 아버지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이 부분 아까 말한 거랑 달라. 아버지가 다시 확인하고서야 그 자리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린이가 아빠 살렸네. 그 손의 온기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은 핸드백 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꺼내 원문의 프랑스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영어로 올바르게 풀어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정확한 뜻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서리는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걸 알려야 했습니다. 서리는 행사장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시동생 강도영이 직원들과 함께 홀 중앙에 서서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까 체크리스트를 아무렇지 않게 툭 내려놓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영 씨, 잠깐만요. 시동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사 자료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이 문장이 번역이 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프랑스어 원문이랑 한국어 번역이 뜻이 달라져 있어요. 서린이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시동생은 잠깐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전문 번역 업체에서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건데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건데 번역본에서는 양쪽이 나눠지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 부분만이라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슬쩍 이쪽을 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서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를 천천히 걷어들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본 모양이었습니다. 서린 씨, 또 뭐예요? 어머님, 행사 자료에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책임 관련 조항인데 원문이랑 한국어 번역이 달라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신경 쓸 사람 따로 있어요.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요. 그리고 더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오늘만큼은 조용히 있어줘. 부탁이야. 부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에게는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늘 그래왔듯이 서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것으로 됐다는 듯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린은 손에 쥔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꼼꼼하게 적어 내려간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른 페이지도 천천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손이 멈췄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오류가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서린의 불안감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비실 쪽에서 직원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통역 담당자한테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홀 안이 순간 멈췄습니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오늘 행사에 못 나온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서리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잘못 번역된 문장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막 터진 새로운 위기가 겹쳐졌습니다. 통역이 없었습니다. 번역은 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단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홀 안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동생 강도영이 소식을 전한 직원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사고가 얼마나 심한 거야?
지금 당장 다른 사람 구할 수 없어? 지금 전문 통역사를 섭외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행사까지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으로 뒷머리를 짚으며 홀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런 중요한 날에. 지금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일단이 뭐야? 프랑스 대표가 1시간 뒤에 오는데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는 입구 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아직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잘못 번역된 문장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이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쪽 인력 중에 영어 되는 사람 다 나와봐. 프랑스어까지는 어렵더라도 영어라도 되는 사람이면 일단 써야 해. 프랑스 측에도 영어 되는 사람 있을 거야.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림이 흐르다가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채 안 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상민이었습니다. 저 영어는 어느 정도 됩니다. 프랑스어는 기초 수준밖에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동생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프랑스어는 됐고 영어로만 해. 어떻게든 굴러가게 해봐. 이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꾸벅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실 한쪽 구석에서 이상민이 자료를 펼쳐놓고 빠르게 훑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문장을 읽어보고 다시 고쳐 읽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계약 관련 전문 용어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일상적인 영어 회화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납품 조건, 책임 범위, 분쟁 처리 절차,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민의 손이 떨리는 게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이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을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네, 좀 그렇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서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이상민이 펼쳐놓은 자료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계약 조건, 납품 기한, 책임 범위, 전문적인 내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자료 한 장을 들어 올리며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영어 문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려서요. 별 기대 없이 건네는 말투였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이 있으니 무심코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이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읽었습니다. 이건 납품이 늦어졌을 때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를 정해놓은 문장이에요. 여기 이 단어가 핵심인데 한쪽이 단독으로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이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린이 읽어준 것과 자신이 이해한 것이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서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시동생이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린과 이상민이 나란히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상민 씨, 지금 뭐해? 시간 없어. 빨리 준비해. 죄송합니다. 이상민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동생은 서린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형수님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서린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비실 바깥 복도에 서서 서린은 손에 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잘못 번역된 문장이 적힌 바로
그 페이지였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마저 없어졌습니다. 이상민은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되는 것은 성실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인의 불안감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 쪽에서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프랑스 대표단 차량이 호텔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홀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시동생이 자켓 단추를 잠그며 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표정을 가다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정렬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차량 2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걸음걸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행원 2명과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쥔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이 따라 내렸습니다. 일행이 호텔 안으로 들어서자 홀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시동생과 악수를 나누며 영어로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동생이 웃으며 응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이상민이 자료를 꽉 쥔 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것이 설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행이 협의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프랑스 대표가 옆에 변호사에게 프랑스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책임 항목 반드시 다시 짚어야 해. 설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항목이었습니다. 설인이 메모지에 적어뒀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채로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지금 저 안에서 그대로 쓰일 문장이었습니다. 협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설인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가 구겨질 만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협의실 문이 닫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인은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는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환한 빛이 오히려 지금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복도를 따라 협의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릴 만한 자리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프랑스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빠른 프랑스어였습니다. 리듬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뭇거리는 영어였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민이 프랑스 대표의 말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미 뭔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 말은 길고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납품 기한과 관련된 세부 조건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이 영어로 전달한 것은 그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그 영어가 다시 한국말로 옮겨지면서 뜻이 또 한 번 뭉개졌습니다. 납품 기한을 묻는 말이 납품 수량을 확인하는 말처럼 전달돼 버렸습니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그룹 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일정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뭐야? 정확히 뭐라고 했냐고. 이상민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설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한국 측 임원이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납품 수량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신이 물은 것과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표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프랑스어가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이상민이 그것을 받아 영어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혔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듯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협의실 안에서 아주 크게 들렸을 것이었습니다. 이상민은 결국 짐작으로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채웠습니다. 그 말이 한국말로 다시 옮겨지면서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렸습니다. 서리는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이 서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의미가 줄어들고 그 영어가 다시 한국말로 옮겨지면서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그릇을 옮겨 담길 때마다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의 뜻이 단계마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상민이 짐작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짐작으로 채운 말이 계약 자리에서 사실처럼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안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짧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책임 항목을 다시 짚겠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항목이었습니다. 서린이 아침부터 메모지에 적어뒀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채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조항이 지금 저 안에서 꺼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변호사의 말을 영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의 범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뜻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것은 한쪽의 단독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이 영어로 옮긴 것은 양쪽이 함께 부담한다는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 한국말로 다시 옮기면서 그 뜻이 더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한국 측 임원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측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답변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책임을 더 많이 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영어로 끼어들었습니다. I think we are on the same page. 우리는 같은 입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색한 순간을 덮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표가 시동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프랑스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프랑스어였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유학파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민이 옆에서 얼른 받아치려 했지만 이번에도 절반만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냥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대표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린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이쪽 제대로 된 통역이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몸을 약간 뒤로 젖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슬며시 물러나는 몸짓이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협의실 안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수와 미소가 오가던 자리가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복도 벽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말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뜻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신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틀어진 대화는 좀처럼 바로잡기 어려웠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수많은 거래 현장을 지켜보며 익힌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손에 쥔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올바른 번역이 단정하게 적힌 그 종이를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그 종이를요. 서린의 눈이 협의실 문을 향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의 발은 이미 그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발이 협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말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목소리와 이상민의 목소리가 번갈아 오갔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흐름이 자꾸 끊겼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는 구간마다 어색한 침묵이 끼어들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문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었을 때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동생의 눈빛,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표정. 그것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린을 발견하고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에 이미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안 들어가고. 지금 안에서 통역이 계속 틀리고 있어요. 프랑스 대표가 한 말이랑 전달되는 말이 달라요. 이대로 가면 계약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담당자들이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여보, 저 아침부터 계속 말하려고 했잖아요. 번역 자료도 틀려 있고 지금 통역도 엉뚱하게 전달되고 있어요. 책임 조항이 완전히 다르게. 그만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감정도 없이 선을 긋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이 뭔가 하려다가 일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 같아? 제발 조용히 있어줘. 부탁이에요. 서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린의 팔을 가볍게 잡아 복도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린을 복도 끝 소파 쪽에 세워두고는 아무 말 없이 행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행사장 쪽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겉에서 보면 오늘 행사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 반듯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웃음과 악수. 그러나 저 협의실 안에서는 지금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린만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로 아침에 적어 내려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프랑스어 원문, 영어 풀이, 한국어 정리. 단정하게 적힌 글자들이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저 협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밀어냈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어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어린 서린이 생각났습니다. 말의 흐름을 따라가고 뜻이 달라지는 순간을 잡아내던 그 시절이요. 그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뜻이라고요.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요. 서리는 그 말을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의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처음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문 앞에 다가서자 안에서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상민이 또 막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조건을 설명하는데 이상민이 그것을 받아 영어로 옮기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틀린 단어로 문장을 마무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서린을 보자 눈썹이 단번에 올라갔습니다. 형수님, 여기 왜 왔어요? 서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에서 통역이 잘못 전달되고 있어요. 프랑스 변호사가 말한 조건이 한국말로 오면서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책임 범위 관련 내용인데 이대로 가면 계약 조건 자체가 틀어져요. 시동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형수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도영 씨, 저 아침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자료에 있는 번역도 틀려 있고 지금 통역도 계속 엉뚱하게 전달되고 있어요.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시동생이 문을 반쯤 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도, 통역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졸이라는 두 글자가 이 집에서 서린의 말을 막는 벽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프랑스 대표가 프랑스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서린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서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쪽에서 직원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린 앞에 멈추더니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계약 깨집니다.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말이 복도에 떨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갑게.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메모지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지고 땀에 젖은 그 종이 위로 아침에 단정하게 적어내려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린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으로 협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린의 손이 협의실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귀 안쪽에서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방금 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서린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거스르는 일이 됐습니다. 7년 동안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선 채였습니다. 계약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문을 열었습니다. 협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상석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집어드는 중이었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테이블 앞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서린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서린은 문을 등 뒤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서린의 시선이 그 마이크에 닿았습니다. 아침에 꽃 장식을 바로잡던 손이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쥐고 있다가 빼앗기듯 내려놓아야 했던 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메모지를 꽉 쥐고 떨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마이크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이크를 집으려는 순간 시동생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홀 쪽에서 상황을 보러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서린이 마이크를 손에 쥔 것을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니, 노래 부르려고 마이크 잡았니? 협의실 안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임원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이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협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서린은 그 웃음소리를 전부 들었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귀 끝까지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순간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입을 다물고 없는 사람처럼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집에서 서린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서린의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린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통역하려고 잡았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협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을 흘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동생이 서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당장. 서린이 조용히 한 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시동생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이미 프랑스 대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에서 감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읽어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눈빛을 마주보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협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서린의 프랑스어가
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억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딱딱한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실제로 살아있는 말투였습니다. 대표가 서린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서린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지금 당장 나가요. 부탁이에요. 부탁이라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위협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서린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이 멍한 얼굴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자료 한 장을 읽어줬던 그 사람이 지금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서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마이크 내려놔요, 서린 씨. 서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그 눈빛 앞에서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복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서린의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억눌리고 눌리고 또 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서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계약이 깨지려고 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통역이 계속 잘못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어로였습니다. 짧고 또렷한 한마디였습니다. 앉겠습니다. 협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는 서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말없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린은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구겨지고 땀에 젖은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적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서린이 홀로 붙들고 있던 그 글씨가 이제 협의실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서린이 프랑스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진짜 관심이 담겼습니다. 협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기 직전에 모두가 숨을 참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협의실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협의실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첫 문장부터 또렷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딱딱한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거래 현장에서 귀로 익히고 몸으로 쌓아온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먼저 프랑스 대표에게 오늘 통역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뜻이 달라졌는지 차분하게 짚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린의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서린을 붙잡고 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말을 시작하는 순간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꼭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협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쪽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서린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표정은 열려 있었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린이 첫 번째 오역 부분을 짚었습니다. 납품 기한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원문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말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새 언어가 서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이 입을 벌린 채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아까 그 자리에서 쩔쩔매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서린의 입에서 물 흐르듯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린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동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려 했습니다. 잠깐 제가 한마디. 서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말을 계속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시동생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대표의 손짓 하나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시동생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책임 범위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서린이 붙들고 있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서린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메모지를 짚으며 원문을 읽었습니다. 프랑스어 원래 문장에서는 한쪽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 단어 하나가 바뀌면서 양쪽이 함께 부담하는 뜻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이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구겨지고 땀에 젖은 메모지였습니다. 아침부터 꽉 쥐고 다니느라 종이가 얇게 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적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적어 내려간 글씨가 이제 협의실 한가운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팔짱을 풀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서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요. 프랑스 대표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서린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풀어주고 한국말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새 언어 사이를 오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옆 사람의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눈빛으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놀랍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옆 사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협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쪽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이 2번, 3번 반복됐습니다. 서린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비웃던 그 입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실 안의 흐름이 완전히 서린 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서린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서린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해당 조항을 찾아 프랑스어로 읽고 영어로 풀어 설명하고 한국말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서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 언어를 익히셨습니까? 서린이 잠깐 멈췄습니다.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메모지를 내려다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따라다니며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안에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삶에서 익힌 언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서린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중졸이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서린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린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눈을 깜빡이며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유럽 유학파라는 타이틀이 이 자리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문 옆에 서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 것을, 저렇게 서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남편 자신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꽃 장식을 바로잡던 그 손으로, 체크리스트를 쥐었다 빼앗기던 그 손으로, 복도에서 메모지를 꽉 쥐고 떨던 그 손으로 지금 서린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전달돼야 할 말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협의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납품 조건, 책임 범위,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절차, 각각의 항목에서 원문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전달됐는지, 올바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새 언어로 짚어나갔습니다. 말할수록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처음에 숨을 참듯 시작했던 말이 이제는 고르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서린의 설명을 들으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쉬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협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테이블 앞에 앉아 서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서린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납품이 늦어질 경우 물어야 하는 금액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서린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해당 조항을 찾아 프랑스어로 원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말로 정리했습니다. 그 금액의 계산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최대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내야 하는 최대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서린이 원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숫자와 조건을 읽고
한국말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까까지 잘못 알고 있던 내용과 숫자가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옆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급하게 나눴습니다. 시동생이 그 모습을 보다가 서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잠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프랑스 대표가 시동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시동생이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럽 유학파라는 타이틀이 이 자리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와 서린 사이의 대화가 직접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프랑스어로 물으면 서린이 프랑스어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을 위해 한국말로 정리해줬습니다. 통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보였습니다. 말 뒤에 있는 의도를 읽고 그 의도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잠깐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 중에 한 가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납품 기한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린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표님은 납품 날짜 자체를 바꾸자는 게 아니십니다.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미리 알려주는 과정을 계약서에 적어달라는 뜻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게 그 뜻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네.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협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측과 한국 측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전달되자 오해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이 처음부터 말이 잘못 전달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뭔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이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뭔가를 오래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입을 열려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비웃었던 그 입이 지금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무어라 말하고 싶어도 지금 협의실 안의 흐름이 완전히 서린 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도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서린은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깊어질수록 프랑스 대표와 대화가 직접 오갈수록 서린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서린은 늘 뒤편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서린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서린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이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번역본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서린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 원문을 읽어 내려가던 서린의 눈이 특정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잠깐만요. 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이 원문과 번역본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이 대화로 먼저 풀어보는 기간이 원문에서는 6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에서는 30일로 절반이 줄어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하나가 실제 상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시간이 절반밖에 없다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법적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고쳐주며 해당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직접 원문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원문은 60일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서린은 메모지에 그 내용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침부터 쥐고 다니던 그 종이였습니다. 구겨지고 땀에 젖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글씨가 더해졌습니다. 협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서린의 손끝에 모였습니다. 원문은 60일입니다. 프랑스 변호사의 그 한마디가 협의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숫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즉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번역본에서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조금만 상황이 꼬여도 곧바로 법적인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린이 메모지에 그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침부터 쥐고 다니던 그 종이 위로 새로운 글씨가 더해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실수로 잘못 옮긴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바꾼 건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대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안 되겠어요. 프랑스 대표가 변호사와 짧게 프랑스어로 뭔가를 나눴습니다. 서린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번역본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한국 측 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표님 쪽에서 번역본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하십니다. 시동생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쳤던 행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한 거라며 서린의 말을 막았던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문가들이 만든 번역본이 두 군데나 틀려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협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프랑스 측과 한국 측이 각자 내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훑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원문과 번역본을 비교했습니다. 이미 두 군데 문제를 찾았습니다. 혹시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린의 손이 또 멈췄습니다. 계약서 뒤쪽 마지막 조항 근처였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된 뒤에도 기술 정보나 거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명시한 조항이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에서는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5년과 2년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강한그룹이 그 기술 정보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2년이 지나면 된다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5년 전에 이미 어겼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수습하기 어려웠습니다. 협의실안이 다시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이제 마무리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기 직전의 분위기였습니다.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협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린을 향했습니다. 서린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특정 문장을 짚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 기술 정보와 거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조항인데요. 원문에서는 5년입니다. 그런데 번역본에서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해당 페이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문 쪽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마무리되는 판에 또 무슨 소리야? 지금 회사 망신 주는 거예요? 협의실 안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이쪽을 봤습니다. 서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큰 손해가 납니다.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거야. 내가 뭘 안다고. 5년이 2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남편이 조용히 시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변호사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원문은 5년입니다. 협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표가 서린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린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 오류를 찾아주셨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서린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양측 모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잠깐 서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협의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새 곳을 바로잡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서린이 원문을 읽고 올바른 내용을 새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변호사와 한국 측 임원들이 수정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항목씩 짚어나갈 때마다 양측의 고개가 함께 끄덕여졌습니다. 시동생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팔을 잡힌 채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한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무게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 얼굴에서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받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세 곳의 오류가 모두 바로잡혔습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수정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며 서류에 표시했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도 각자 자료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서린이 짚어낸 세 항목이 원문대로 정리되자 양측이 처음으로 같은 내용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변호사와 짧게 눈빛을 나눴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협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리를 떠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계약으로 넘어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서린이 그것을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국 측 대표 임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서린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꽃 장식을 바로잡던 그 손이 메모지를 꽉 쥐고 복도에서 떨던 그 손이 지금은 프랑스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안 됐습니다.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프랑스어였지만 협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기자 한 명이 그 장면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아침에 입구에서 코트를 받으며 플래시 빛 밖으로 밀려났던 서린이 지금은 그 빛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프랑스 대표 일행이 협의실을 나서며 서린에게 다시 한번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도 서린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명함을 꺼내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대표가 직접 전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린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행이 나간 뒤 협의실 안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나눴습니다. 이상민은 한쪽 구석에 서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결국 그냥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깊은 인사였습니다. 시동생은 협의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중심에 서 있던 자리에서 어느새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서린 쪽을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협의실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서린 옆으로 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린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서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에 서린을 한번 봤다가 다시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서린은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실력이 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서린을 향한 말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 있는 모두가 들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긴 적 없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침부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번역이 틀렸다고, 통역이 잘못되고 있다고요. 그때마다 막으신 건 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는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안 보신 거죠. 중졸이라는 것만 보셨으니까요. 서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참고 삼키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왔던 7년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차 안에서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밖을 보는 그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 쪽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서재로 오라는 정갈이었습니다. 서린은 앞치마를 벗고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래 앉아온 사람 특유의 무게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서린이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앉아요. 서린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서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일 다 들었어요. 서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살린 건 당신이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짧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직접 이 말을 하기 위해 서린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강한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서린의 이름이 적힐 자리가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아직 직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지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집에서 당신 자리가 어디인지는 이제 내가 압니다. 서린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재를 나온 서린은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서린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서린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의 서린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중졸이라는 두 글자에 눌려 늘 뒤편에 서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협의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섰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작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나서야 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래 묻혀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